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지난 7월 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죠. 무려 3년 6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한 달 만에 다시 올리냐 아니면 동결하느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최근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월에 인상은 6명, 8월에 동결은 5명입니다. 놀라운 건 8월 동결을 예상한 5명까지 모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는 거고요. 즉 8월에 올리느냐 마느냐 의견이 갈리지만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이데일리가 경제, 증권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명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고, 반면 5명은 동결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동결을 예상한 5명조차 연내 추가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11명 모두 일치했습니다. 즉 시장이 보는 한국은행의 방향성은 금리 인상 종료가 아니라 추가 인상 시점 조절에 가깝다는 거고요. 8월에 바로 3%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8월에 2.75%를 유지하고 나서 10월이나 11월에 3%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가기 전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다시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건 경기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핵심이죠. 올해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3.7%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GDI, 국내 총소득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6%나 급등을 했고요. GDP가 생산 관점이라면 GDI는 우리 경제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 호황이 교육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가 가계 소득 증가를 이끌었고, 결국 소비와 투자까지 확대되었다. GDI 성장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에서 돈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여기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경기가 약하다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지만, 지금은 반대로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3.2%에서 3.6%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 미만이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6%로 봤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3% 중반까지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이건 단순하게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 소비, 투자, 서비스 가격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경기가 좋아졌으니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전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민생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생색을 내고 저소득층에게 모든 돈을 뿌려주면서 한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중산층은 더 서민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한국 현실이죠. 피라미드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물가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2%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수정 전망에서 근원물가 전망치가 2.4%에서 2.5%로 상향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헤드라인보다 당연히 근원물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도 물가 압력이 살아있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호황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가 살아나고 서비스 가격이나 임금 등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면 물가가 단순히 공급 충격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의 인플레이션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한국 부채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이 무려 2천조 원을 돌파했고요. 전분기보다 25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 분기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건 정말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거고요. 이 정도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시장이나 대출시장에 다시 또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물가, 경기, 주택가격, 가계부채 모두 다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지금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도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는 8월에 올리냐, 10월에 올리냐, 둘 중 하나입니다. 8월에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7월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자. 왜냐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특히 환율과 주가도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조금 기다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동결 논리 자체가 금리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은 다 같이 열어놓고 동의했다. 데이터를 확인하자 이겁니다. 결국 연내 추가 인상은 거의 100%, 200%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번 설문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11명 모두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했습니다. 7명은 3%, 4명은 3.25%를 전망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 전망은 최종적으로 3%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말은 단순하게 올해 한두 번 금리를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긴축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가, 환율, 반도체 경기,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해야겠죠.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2.75%라도 8월 27일 금통위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3%는 확실시되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도 3% 이상을 돌파하고 있고요. 가계신용은 2천조를 돌파했고요. 한국 경제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약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오히려 물가와 가계부채를 자극하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모아지고 있는 거죠. 이번 8월 금통위에서 단순하게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앞으로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열어놓을 것인가. 8월에 올린다면 사실상 3%를 향한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고 8월에 동결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에 추가 인상 신호가 나온다면 결국 시장은 3% 이상의 금리를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동의에 한번 살펴보죠. 이상입니다.